네, 오늘 스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자이고마틱 본에 대해서 했었죠. 자이고마틱 본. 광대뼈입니다. 네. 조금 더 하자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원래 헬라어로 쥐곤. 이것은 헬라어로 쥐곤이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이것이 지고마. 그래서 이제 축본이 된 거죠. 축본. 자,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가면 유금이 됩니다. 유금이 라틴어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가면 요크가 됩니다. 비슷하죠? 쥐곤, 유금, 요크. 유금, 요크는 되게 비슷하죠. 이게 유음이 나오고 요음이 나는 게 비슷하죠. G랑 K도 비슷한 계열이고. 그래서 헬라어에서 라틴어, 영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멍에인 유금에서 유굴룸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울룸 이렇게 LUM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울룸, 울루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어미는 축소형 어미입니다. 축소형 어미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디미뉴티브라고 보통 하고요. 뭐 지소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소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가 변하는 것도 보면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유굴룸에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유굴룸의 형용사가 유굴라리스. 이게 끝에 이스로 끝나면 형용사죠. 목의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것이 이제 저귤라. 이게 빠지면 어미가 빠지면 저귤라. 그래서 이제 저귤라 베인, 뭐 인터널 저귤라 베인 그러면 이제 경정맥이 되는데 경정맥. 뭐 내 경정맥이죠. 인터널 내고 베인이 정맥인데 경이 목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널 정맥. 목의 정맥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쥐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근데 어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쥐곤에서 헬라어 동사 지고라는 것은 멍에를 치다, 멍에를 쓰다 뭐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쥐고토스 그러면 형용사가 됩니다. 이게 멍에를 진.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도 이제 요크트 이런 게 있나요? 요크라는 보통 동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크가 멍에를 치다 그러면 요크트겠죠. 이제 그리고 헬라어는 이 끝에 이제 오스 이렇게 나면 형용사형 어미인데 아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라틴어 어미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을 때 보통 남성은 라틴어일 경우에 우스로 끝난다 그랬죠. 여성은 중성은 um으로 보통 끝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도 비슷하게 헬라어도 똑같이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명사, 형용사에 역시 성이 있는데 헬라어 남성형 명사는 오스로 끝나고 여성형은 에로 끝나고 중성형은 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그래서 헬라어 명사나 형용사를 라틴어로 1:1 대응시켜서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는 우스로, 에는 아로, um은 um으로, 오는 um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고토스가 멍에를 진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자이고트. 그래서 영어로 자이고트 그럼 접합자죠. 접합자. 보통 생식에 관련됐을 때 그러니까 양쪽에서 뭔가가 와서 두 개가 붙었어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 붙었습니다. 이게 요 쌍으로 돼서 붙은 거를 자이고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진 것이랑 비슷하죠. 멍에는 보통 한 쌍으로 지니까. 그래서 요런 그래서 호모자이고트가 있고 헤테로 자이고트가 있죠. 자이고트. 호모는 같은이란 뜻이고 same 헬라어 단어고요. same이란 뜻이고 헤테로는 다른 different란 뜻이죠. different 혹은 뭐 the other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호모자이고트는 동형 접합자, 헤테로자이고트는 이형 접합자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노자이고트와 다이자이고트가 있는데 모노는 한 개고 다이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모노자이고틱 트윈, 이렇게 다이자이고틱 트윈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다이자이고틱 트윈. 그래서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는 거고 다이자이고틱 트윈은 이란성 쌍둥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자이고트가 하나예요. 하나에서 둘로 사람이 갈라져 나온 거죠. 이란성 쌍둥이는 원래 수정란이 두 개였죠. 자이고트가 두 개였죠. 그러니까 수정란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일종의 자이고트가 된 겁니다. 근데 이란성 쌍생아는 두 개고 일란성은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모노자이고틱, 다이자이고틱 다 이 쥐곤 멍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용어들입니다. 자, 자이고틱 번은 이제 끝났고요. 이번엔 이제 막실라를 해봅시다. 막실라. 이거는 요 위턱뼈를 말하는 것이죠. 위턱뼈. 근데 막실라는 이제 원래 말라라는 라틴어 명사가 있는데 이것이 칙입니다. 칙. 광대죠. 근데 말라의 작은 형태, 이것도 아까 말한 디미뉴티브, 지소사, 작은 형태를 막실라라고 합니다. 막실라. 그러니까 작은, 스몰 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막실라입니다. 상악골, 위턱뼈를 말하는 것이죠. 막실라에도 역시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있고, 오비탈 서피스가 있고,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이 있습니다. 또 프론탈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실라에 보면 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빨이 꽂혀져 있는 요 부분을 알베올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알베올라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어제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캐도는 고이란 동사인데 여기다 프로가 붙으면 앞으로 가다. 앞으로 가다. 프로캐도. 그래서 여기서 이게 과거 분사가 되면 수스, 프로캐수스. 과거 분사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하면서 명사로도 돼서 이제 돌출이나 뭐 돌기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베올라는 알베우스라는 라틴어 명사입니다. 이것은 텅 빈 공간 같은 걸 말하면 캐버티를 말하는 건데요. 캐버티. 텅 빈 공간을 말하는 건데 주로 허니컴, 그러니까 벌집에 보면은 공간들이 여러 가지 작은 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벌집을 보통 알베우스라고 하고 알베우스의 작은 형태, 이거 똑같죠. 이게 말라의 작은 형태가 막실라인데 알베우스의 작은 형태는 알베올루스입니다. 알베올루스. 그 작은 형태, 알베우스의.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는 알베올라리스.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 어미를 제거하면 영어가 됩니다. 알베올라. 그러니까 이 알베올라 프로세스 속에 왜 알베올라로 이름 붙였는지 알겠죠? 속에 이제 이빨에 그 뿌리가 들어있는, 루트가 들어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벌집 모양이라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알베올러스, 요거는 사실은 페포를 말하죠. 그러니까, 풀모너리 알베올라가 되죠. 풀모너리
풀모나리 알베올라이. 왜 라이냐면 복수니까. 알베올루스의 복수니까. 그래서 알베올라 프로세스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티리어 네이잘, 나잘, 스파인. 자, 이제 스파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스파인은 영어인데 라틴어 스피나에서 나왔어요. 스피나는 바늘입니다. 바늘. 뭐 뾰족한 바늘 모양의 것은 다 스피나입니다. 그래서 등뼈, 척추도 스피나라고 하죠. 바늘인데 척추도 스피나. 왜냐하면 이제 이걸 보면 알겠죠. 이건 좀 아닌가? 이거는 스피나가 아니야. 이것도 스피나긴 스피나인데 이건 꼭 척추라고 이게 척추인가요? 물고기의 그렇죠. 물고기의 척추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죠. 이렇게 가시 같은 돌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이게 척추. 그래서 이게 스피나, 이 척추뼈 자체를 스피나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위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버테브랄 바디가 있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있고 페디클이 있고 뭐 뒤에 이렇게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스파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척추를 스피나. 그래서 바늘이나 척추를 스피나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는 스파인이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날 수초. 이건 지울까요? 자, 방향 포지션을 나타내는 말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코로날 수초. 먼저 수초는 이제 봉합선이란 뜻이고, 봉합선. 꿰맨 자국이란 얘기죠.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은 여기 꼬맨 자국이 있죠. 수초가 있죠. 이렇게 자국이. 이건 이제 소우라는 이제 꿰매다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왔어요. 수초. 그래서 이게 수투라라고 하면 이제 이 봉합선이란 명사가 되고 이 수투라에서 수초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봉합선입니다. 심이라고 그래요. 심인가요? 뭐 봉합선. 그다음에 코로날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먼저 이것은 헬라어 단어 코로네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네는 원래는 까마귀예요. 크로우, 까마귀. 근데 까마귀, 왜 그 까마귀는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생긴 새들도 있죠. 이렇게 생긴 새가 있는데 까마귀는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은 다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까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왕관 이제 라틴어로는 코로나, 라틴어로는.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운이 된 거죠. 크라운 제과 이렇게 왕관인데, 왕관도 보면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길쭉한 것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야 이제 머리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사람 머리가 있다. 그럼 우리 좀 후덕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에 우리가 흔히 왕관을 쓴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왕관 이렇게 뭐 이런 왕관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왕관을. 이렇게 그러면 코로나가 머리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코로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쓰는 왕관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왕관, 이런 식의 왕관을 쓰잖아요. 이런 식의 왕관을.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만약에 그리자면 사람을 옆모습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왕관을 이렇게 옆모습. 그러니까 방향이 요게 코로날 방향인 거죠. 요게 이렇게. 이게 맞죠? 왕관을 씌운 것 같은 이런 코로날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까마귀의 뜻으로 코로네가 쓰였는데 왕관이란 뜻으로 쓰이고, 물론 왕관뿐 아니고 월계관 같은, 원래는 좀 월계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월계수 나뭇가지를 엮어서 이제 씌웁니다. 그게 이제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손기정 선수가 머리에 썼던 그런 월계관 같은 것이죠.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이제 헬라어로 스테파노스가 월계관인데,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가 스테파노스죠. 월계관을 썼어요. 이름과 걸맞는 사람이죠, 스테판.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건 이제 라틴어에서는 왕관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머리에 둘렀다, 이제 왕관을 둘러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이렇게 주변으로 나온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주변으로 나온 것도 또 코로나라고 그러죠. 뭐 코로나 맥주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얼굴 이렇게 있을 때 요런 방향을 이제 코로나라고 하고, 이제 코로날 섹션이라고 그러죠. 코로날 섹션. 그 다음에 요런 방향은 사기탈 섹션이라고 하죠. 사기탈 섹션. 그리고 요런 방향은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죠. 크로스 섹션. 보통 그렇습니다. 코로날 섹션이라는 게 왕관을 씌운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여성용 왕관을 씌운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크로스 섹션의 크로스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거리 뭐 그런 것도 돼요. 라틴어로 크룩스가 십자가고, 그 다음에 세지탈에서 사기타가 활입니다. 화살. 이렇게 사기타는 화살이에요. 에로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세지탈 섹션인지. 화살을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날 수처가 있고, 코로날 수처는 프론탈 본과 파리에탈 본 사이에 있는 수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탈 본, 뭐 영어로는 퍼라이어틀 이렇게 읽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파리에탈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도 역시 라틴어에서 나온 파리에스는 벽입니다. 월.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가 파리에탈리스. 그래서 요게 빠지니까 영어로 파리에탈, 벽. 그래서 파리에탈본은 원래는 벽 같은 뼈죠. 벽 같은 뼈인데, 우리는 두정골이라고 보통 하죠. 두정골. 머리에 꼭대기에 있는 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노이드 본이 있습니다. 스페노이드 본. 여기서 먼저 무슨 오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뭐 라이크, 뭐뭐 폼, 뭐 이런 뜻이죠. 뭐뭐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다. 뭐 이렇죠. 스페노이드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역시 이 어미도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헬라어 에이데스, 뭐뭐오 에이데스. 이게 헬라어 어미인데, 나중에 라틴어로 넘어가면 이게 이가 빠져서 오이데우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라틴어는. 근데 나중에 영어는 어미를 다 빼서 그냥 오이드 이렇게 그냥 해요. 이렇게 점점 줄어든 건가? 뭐 하여간 그렇죠. 오이드. 그래서 뭐뭐 라이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스펜노이드니까 스펜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자, 스펜은 헬라어로 쐐기입니다. 쐐기. 그랬지? 뭐 쐐기 벌레, 쏘는 벌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쐐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뭐가 뭐 흔들흔들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콱 쐐기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 그게 뭐 나무로 할 수도, 보통 나무로 하겠죠. 그 쐐기 웨지를 스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어로는 쐐기가 스펜인데 라틴어로는 그걸 쐐기를 쿠네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쿠네우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쿠네이폼,
발에 있는 뼈 중에 쿠네이폼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리고 쐐기 문자도 있죠. 뭐 그 문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쐐기 문자라고 고대 아시리아나 바빌론에서 쓰던 쐐기 문자도 쿠네이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설형, 설이 쐐기에서 설형, 뭐 설형 문자라고 되게 설형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쐐기를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뭐 이상한 뭐 이런 식의 어떤 두 개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뭐가 나오면 다 쐐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스펜, 라틴어로는 쿠네오스. 스페노이드. 원래는 스페노에이데스겠죠. 헬라어로는 스페노에이데스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스페노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설형골이라고 해야 맞아요. 뭐 설형골이나 뭐 쐐기 모양 뼈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접형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접자가 나비 모양이에요. 접자가 이제 뭔가요? 이건 잎사귀죠. 나뭇잎 엽자고 이거는 벌레충자 이게 합치면은 이제 나뭇잎 같은 벌레다 그래서 나비죠. 접형골. 이게 나비 모양이라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름은 쐐기, 이게 스페니 쐐기라는 뜻입니다. 접형골에는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포랄 번까지만 할까요? 템포랄 번은 저번에 했었죠. 템포랄 번. 측두골. 템푸스. 라틴어로 템푸스가 관자놀이다. 템플. 그래서 템푸스의 형용사가 템포랄리스. 그래서 이거 빠지니까 영어로 템포랄 된 거고. 이게 템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뜻도 있죠. 타임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템포랄 뭐 이게 뜻이 있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